안녕하십니까? 김천대학교 도서관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2차 도서관 이용 및 리포트 작성법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레포트 또는 전공 관련 자료를 찾으실 때 많이들 활용하실 리스트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차 교육에서도 리스트를 통한 논문 통합 검색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리스트에는 그 외에도 많은 유용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과 더불어 그런 심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리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두 그룹은 본 프로그램에서 받으실 인상이 각자 다르실 텐데요. 먼저 리스트를 지금까지 사용해 보지 않으셨거나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셨던 학생들께서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트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인지하시고 본인의 학습활동에 리스트를 활용하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며 리스트를 써보셨던 분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트에서 잘 모르셨던 기능들을 익히셔서 리스트의 활용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럼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리스트를 모르셨던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사실 리스트를 알고 지금까지 잘 써오셨던 분들도 리스트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리스트가 정확히 뭔지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은 어느 정도 확연히 있으신 분들은 모두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리스트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 리스트 메인 페이지도 지금까지 꽤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벌써 20년이 넘은 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리스트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즉 연구정보 공유 서비스의 약자로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통합 서류정보 검색 서비스로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며 구독하는 학술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리스트는 전국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자원, 즉 도서 및 논문의 서지 정보와 접근 정보를 제공하여 각 대학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술자원의 검색과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리스트는 이제 개설된 지 20년이 넘은 사이트입니다. 1998년에 처음 설립되어 구축이 시작되었고 이런저런 시험을 거쳐서 2000년부터 도서와 학술지 논문의 서지 정보와 접근 정보라는 기본적인 뼈대가 완성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는 전국 대학 학위 논문 보존 및 공유 플랫폼인 디콜렉션을 도입하였고 2008년에는 전국 대학 강의 영상 공유 플랫폼인 KOCW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는 검색이나 열람이 각각 따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국내 학술지 논문이나 단행본 자료를 이제 이용하려면 이제 리스트에서만 검색 및 열람이 되었고 이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이제 검색하고 열람하려면 디콜렉션에서만 가능했고 또 국내 강의 영상을 이제 검색하고 열람하려면 KOCW에서만 가능하여 어떤 이제 자료 유형인지 따라서 이제 각각 따로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하고 열람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2014년에 통합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국내 학위 논문 역시 리스트에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강의 영상 역시 리스트에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 이것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리스트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도서, 즉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리스트는 웹 서비스인데 실물책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지 논문이 있습니다. 사실 리스트에서는 이런 학술지 논문을 다들 가장 많이 이용하시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스트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학술지 논문이 다 열람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열람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무슨 차이가 있는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논문 역시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이 보시진 않으시겠지만 국내 여러 대학들의 강의 영상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걸 찾아서 볼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가 바로 이 리스지만 다들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중 거의 대부분은 리스트에서 원자료 그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리스트에서는 단지 그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는 위치, 가령 링크나 실제 물리적인 주소와 같은 접근점에 대한 정보와 그 자료들의 서지사항 같은 메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는 바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리스트는 각 정보 자료의 공급자와 수요자 그 사이에 중개자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서의 경우 리스트에서는 특정 도서에 대하여 대학 도서관에 쓰여진 그 도서의 서지 목록과 대학 도서관들의 소장 여부에 대하여 종합 목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개별 이용자는 리스트에서 검색만 해봐도 자신이 속한 대학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책이 있는지, 없다면 어느 대학에 그 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최소한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상정하여 해당 조서에 접근할 수 있을 거고, 그러한 접근 방법 중에서는 상호대차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상호대차가 뭔지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각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 업체로부터 각 논문에 대한 서지 정보와 링크 정보를 이제 수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리스트에서는 직접 학술지 논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만, 앞서 말한 대로 상용 업체에서 수집한 논문이만큼 소속 기관에 따라 과금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이용자가 리스트에 접근한 컴퓨터의 IP 정보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학위 논문은 각 대학 도서관이 학위 수요자들로부터 학위 논문을 납품받게 되면 그에 대한 서지 정보와 원문을 디콜렉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스트에서는 각 대학의 디콜렉션에서 서지 정보와 원문 주소를 그대로 가져와서 나타내게 됩니다. 학위 논문의 이용은 어디까지나 작성자의 공개 의향만을 따르게 되므로 별도의 비용이나 인증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 영상 같은 경우는 제 관할이 아니라 가지고 정확한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각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KOCW에서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리스는 이렇듯 학술 자료를 이용자에게 중개하여 제공하는 일종의 종합 마트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개별 대학 도서관들이나 아니면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농가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용자는 물론 소비자겠죠. 그럼 실제로 리스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리스트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그리고 단행본 자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단행본 이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사퇴 현장에서라는 책을 이제 만약 제출하고자 한다면 이 책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해당하는 책의 제목을 클릭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서지사항과 함께 해당하는 책을 가지고 있는 대학 도서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본교 도서관에 이제 해당하는 책이 있는 것을 확인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사퇴 현장에서라는 책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본교 도서관, 즉 김천대학 도서관에 가서 제출하면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단행본에 대한 접근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학술 논문에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스트에서 국내 학술 논문을 이용할 때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F 무료, M 기간 내 무료, W 유료라는 표시가 중요합니다. 이제 W 유료라고 표시된 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당장 원문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F 무료, M 기간 내 무료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논문을 이제 의미합니다. 물론 이 M 기간 내 무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있긴 한데 이건 역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 제가 이제 F 무료 혹은 M 기간 내 무료로 된 논문을 이제 이용하고자 이제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제목 밑에 나타나 있는 아이콘을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만약 제가 M 기간 내 무료 중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아동의 권리라는 논문을 이제 이용하고자 한다면 해당하는 책의 제목을 클릭을 하시고 네, 잠시 로딩의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아동의 권리라는 이 논문의 원문 보기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제공 사이트로 넘어가서 이제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논문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학술지 논문의 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학위 논문 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학위 논문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 밑에 원문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제 원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출현에 따른 외식업체 생존 전략 분석이라는 논문을 제가 만약 이용한다면 이제 여기 있는 원문 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바로 해당하는 이제 학위 논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근데 간혹가다 이 원보기가 없는 논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원본 없음으로 하면 바로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당장은 이용은 안 되겠지만 물론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위 논문 이용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리스를 여기까지는 이용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직 이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이 부분까지는 쉽게 따라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심화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리스 심화 이용.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리스에서 잘 안 쓰이는 그러나 유용한 기능들에서 알아보는 장입니다. 먼저 단행본도서와 관련된 심화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서관에 필요하신 책을 검색하셨을 때 그 책이 없는 경우를 종종 겪으실 겁니다. 이 책의 가격이 싸다면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사버리면 괜찮겠지만 사전이 비싸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잠깐 일부만 참고할 책이라 또 사기의 계륵 같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도서관 내에 희망도서 신청을 하자니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돼야 입고될 테니 만약 여러분들이 과제 때문에 수일내로 필요하다면 희망도서 신청 역시 막막할 겁니다. 이렇게 신청하기도 애매하고 희망도서 신청하기도 막막하다면 좋은 제도가 바로 상호대차입니다. 네, 상호대차는 도서관끼리 소장 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며 이용자에게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이 속한 기관의 도서관에 책이 없더라도 혹은 근처 도서관에 책이 없더라도 해당하는 책을 대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대차는 관종별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만 일단 대학에서는 리스트를 통해서 운영됩니다. 공공도서관이라면 책바다나 지자체 운영 시스템을 따를 거고 초중고라면 교육청의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에 따를 겁니다만 일단 대학은 리스트에서 상호대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트에서 상호대차를 이용할 때 공짜는 아니고요. 운임료가 5,000원 정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책의 가격이 배송비 포함해서 10,000원 미만이라면 사실 상호대처보다는 그냥 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도서관에 필요하신 책이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매, 희망도서 신청, 그리고 상호대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구매가 가장 많이
들고 희망도서 신청은 한 푼도 안 드니까 가장 적게 듭니다. 상호대차는 이제 그 사이에 위치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나 상호대차나 똑같이 한 2에서 3일 정도 걸리게 되고, 희망도서 신청의 경우에는 이제 좀 안타깝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이제 소모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필요하나 시간적으로 이제 급하지 않으시다면 희망도서 신청하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이 될 거고요. 그다지 비싸지 않고 또 두고 볼 책인데다가 급하게 필요하다면 이제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필요는 하지만 책의 가격이 비싸고 또 사기에는 잘 이용하지 않아서 게으를 같다면 이럴 경우는 상호대차가 가장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호대차에는 구매에 비해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는데 품절이나 절판된 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점에서는 당연히 품절이나 절판된 책을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고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건 역시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러니 절판된 책을 구하려면 도서관을 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텐데 수석 도서관이나 아니면 근처 도서관이 없다면 이제 상호도차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스에서 상호대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에서 상호대차를 포함한 고급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스에서의 회원가입과 수속기간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소속기간을 이제 지정하시지 않으시면 상호대차는 하실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검색해 보시면 이제 복사대출 신청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 이제 클릭하신다면 이제 상호대차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사대출 신청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문헌복사 신청, 도서대출 신청, 해외 논문 구매 대행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도서대출 신청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문헌복사 신청의 경우에는 이제 상호대차에 필요한 기능은 아니고요. 좀 다른 사용되는 기능인데 이게 어떤 건지 이제 뒤에서 좀 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서대출 신청에서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신다면 기존에 입력하셨던 소속도서관이 외송지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굳이 건드리지 마시고 SMS 수신 여부만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상호대차를 받으실 도서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도서관을 선택하시든지 그다지 차이는 없지만 사전에 해당 도서관에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책이 대출 중인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대출 중이라면 이제 상호대차를 신청하셨다 할지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대차 자체가 캔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용 동의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다음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상호대차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이제 상호대차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냐는 이제 마이리스에서 이제 구매 신청 현황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게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배송 중인지 아닌지 그리고 도착했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직접 상호대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제가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와 IMF라는 책을 이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제가 할 거는 저희 본교도서관에 있는지 검색을 해보는 거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사거나 아니면 희망도서 신청을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보니 또 도서가 이제 절판이 된 책입니다. 이럴 경우 서적상에서 하지도 못하고 설령 희망도서 신청을 제가 한다 할지라도 이 책이 정상적으로 이제 접수가 될지도 이제 의문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상호대차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상호대차를 해야 되는데 상호대차를 하기 전에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아까 언급한 대로 리스에서 로그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로그 회원가입 하시지 않으셨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물론 먼저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제 그 로그인이 됐다면 이제 마이리스트에서 정보 수정 버튼에 클릭을 들어가셔서 잠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정보 수정 화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소속 기관이 이제 본교 도서관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본교 도서관에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검색하고 상호대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금융위기와 IMF 이제 이 책을 이제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행본 쪽에 해당하는 책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해당한 책의 서지 정보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복사 대출 신청을 클릭을 하면 이제 상호 대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서 언급된 대로 독서 대출 신청 중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지가 현재 본교 대학 도서관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SMS 수신 여부를 클릭한 다음에 상호 대차 받으실 도서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시고 신청을 하면 상호대차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서울대학교에 해당하는 이제 책이 대출 중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한국의 금융 외환 위기와 IMF 이제 이것을 책을 이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책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네, 보원이 대출 중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함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하게 이제 염려 없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상호 대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신청 버튼을 누르면 진짜 상호 대차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직접 진짜 신청 버튼을 누르지는 않고 그냥 눌렀다고 가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이리스에서 구매 신청 현황을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해당하는 책이 지금 이제 접수가 됐는지 혹은 배송 중인지 그리고 제 본교 도서관에 도착을 했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상호대차는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영상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